여기 막 돌에 그 줄 가 있잖아요. 나 어떤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넘다입니다. 저는 익산 여행을 하기 위해 지금 익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 익산까지 공짜로 왔거든요. 그 방법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행하는 달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중 코레일에서는 42개 인구 감소 지역 여행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차 이용료의 10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행 중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익산 여행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여행하러 떠나보실까요? 렛츠고다 이거야. 여러분,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익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황등역 근처로 이동했거든요. 여기 완전 아주 정겨운 풍경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뭔가 정겨운 풍경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완전 레트로한 황등 정동시장을 지나가지고 육회 비빔밥 파는 음식점으로 가고 있는데, 익산 여행하려고 뭐 먹지 검색하다 보니까 육회 비빔밥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곳곳에 유명한 맛집들이 되게 많던데, 저는 뭔가 현지인들이 많이 갈 것 같은 비주얼로 생긴 가게가 있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왜 익산이 육회비빔밥이 유명한 거지 하고 너무 궁금해서 잠깐 찾아보니까 전북 익산시가 한우 원산지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신선한 육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익산이 철도나 교통으로 요지인 지역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렸다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비빔밥 같이 간단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싹싹싹 한 그릇 싹 비벼가지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육회 비빔밥은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단백질도 충전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남담이도 육회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요. 아, 진짜 배고프다. 지금 눈 뜨자마자 익산으로 이동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은 공복 상태거든요. 나 공복 시간 지금 거의 10몇 시간째.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어요. 아,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완전 11시 55분 점심시간 그 자체. 가게에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은 바로 식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 일단 가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너무 많이 와버렸네? 뭐가 이상하다 싶었어. 아, 진짜 여기서 꺾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났네. 아니, 떠들다가 보니 지난지도 몰랐네. 뭔가 너무 많이 걷는 느낌이었어. 혹시 지도를 잘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정신 똑띠 차리고 여행해야 된다니까요. 떨린다. 제가 사람 많거나 웨이팅하는 거를 엄청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좀 밥 먹을 때도 식사 시간 살짝 피해서 먹거든요. 12시 정각에 이렇게 음식점 들어가는 거는 거의 급식실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지나갈 때 황등 정동시장 지납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나갔거든요.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나 참. 제가 가는 음식점 이름이 시장 비빔밥이거든요. 거기서 유치했어야지 남담아. 시장 비빔밥이 어디에 있겠니? 시장에 있겠지. 아, 그냥 신나가지고 지나쳐 버렸네. 여러분, 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아, 근데 진짜 불편하겠다 여기. 뭐야? 얘네 그건가? 오골개? 까만 닭들도 있네. 완전 신기하다. 닭이 진짜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완전 닭을 코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닭들 닭장 안에 조그만 데 있어가지고 너무 뭔가 불쌍하기도 한데, 뭐 세상에 참 그래요. 얘들아,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건강원에서 자라는 닭들한테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는 거는 여길까? 여기 뭔가 건강원 골목에서 그런지 닭을 파는 데가 진짜 많구나. 돌고 돌아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할 장소는 여기예요. 시장 비빔밥.
대기가 조금 있기는 하는데 비빔밥이어서 조금 회전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방금 4분이 우르르 들어가셔가지고 제 앞에는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뭔가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을 제일 찾아온 것 같은 게 여기 11시에 열거든요. 근데 2시에 닫는데요. 단 3시간만 장사하신다는 건 맛집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다리면서 안을 좀 살펴봤는데 관광객보다는 현지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현지인 맛집에 제일 찾아온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그 지역에 여행 가면은 현지인들이 많이 즐기는 음식 진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딱 저의 취지에 맞게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금방 들어가겠다, 그치? 좌식 테이블에 당첨돼서 일단 신발을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육회 비빔밥 2개요. 네. 여기 안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방금 꽉 찼다가 지금 사람이 한번 싹 빠졌습니다. 벽면에 지금 역대 사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4대째 이어지고 있는 맛집이래요. 진짜 대단하다.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육회 비빔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릉시장 비빔밥집은 진짜 딱 2가지 메뉴만 팔고 있거든요. 육회 비빔밥과 선지 순댓국 딱 2가지만 뿐입니다. 나왔습니다. 육회 비빔밥. 선지국이 자그마한 뚝배기 함께 나와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냠냠냠냠 너무 맛있겠다. 너무 역방이어가지고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밝게 잘 나오지 않아요? 아니 밥도 일단 다 양념으로 비벼져 있고 육회도 양념으로 비벼져 있거든요. 육회를 먼저 한번 맛봐야겠어. 양념 육회가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고 육회가 그냥 비벼져 있는 게 아니라 파채랑 같이 비벼져 있네. 신기하다. 고추장 양념인가? 굉장히 맛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 신기한 게 밥이 좀 빨갛게 비벼져 나오는데 테이블에는 따로 고추장 같은 게 없거든요. 여기 밥만 한번 먹어보고 육회를 간간하게 비벼야 되는 건지 먹어볼게요. 밥이 빨간 색깔에 비해서 엄청 간이 세진 않아요. 육회랑 비벼 먹으라는 딱 그 간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벌써 좋다. 벌써 한 그릇 뚝 다 비운 기분이에요. 비밀을 와중에도 진짜 군침이 싹 도네. 일반적으로 아는 육회비빔 맛이 아니에요. 못 먹어본 양념장 맛인데? 양파랑 파의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거 식사하고 나면은 1m 이내 접근 금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이 육회랑 비빔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소주 한 잔 할 분위기는 아니긴 하다, 그치? 여기 국물 먹어봤는데 국물이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작은 선지가 이렇게 한 동이 들어있는데 선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선지도 먹어보려고요. 너무 맛있네. 선지 진짜 신선한가 봐요. 고기 먹는다.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게 거의 그냥 선지 그냥 여기 이렇게 흡수로 배달되는 거 아니야? 뭐지 신기하네. 나 이렇게 신선한 선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비빔밥 먹으면서 여기 선지국도 조금 주시길래 안주 한 잔을 더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가 뭔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얼른 밥만 먹고 후다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메뉴판에 소주가 적혀있긴 한데 뭔가 지금 시키면 굉장히 눈치 보일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기 2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는데 밖에 아직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빠르게 먹고 나가보려고요. 다른 분들도 요거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맛있게 먹고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정신없어. 지금 딱 12시 42분인데 싹 다 빠졌습니다. 여기 회전율이 장난 아니게 빨라요. 비빔밥이 모든 게 다 한 그릇 안에 비벼져 있다 보니까 먹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다들 그냥 막 국수 마시듯이 그냥 비빔밥을 흡입해 버리시네. 전 사실 원래 음식 먹을 때 살짝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름에 걸맞게 시장 비빔밥, 시장통처럼 식사를 해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신이 없는데 아니 지금 길 가다가 야옹이를 만났는데 야옹이가 굉장히 귀여운 곳 위에 앉아 있어요.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갔냐? 냐냥? 냐냐냥? 냐냥? 너 나 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행복하게 살아. 안녕. 요 익산 하면은 채석장 카페 엄청 유명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채석장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제가 밥을 먹고 나온 시장 비빔밥에서 걸어서 단 2분 거리에 그 카페가 위치하길래 카페 가서 음료를 마셔보려고요. 진짜 가까워요.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딱 동선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점심을 먹은 음식에 대해서 떠들다 보니 바로 도착한 요 어스 언더 파크 카페입니다. 여기가 진짜 엄청난 뷰, 채석장 뷰를 가진 카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점심시사 끝난 시간에서 그런지 카페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상황을 본 다음에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은 실내에 앉아서 먹어도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상 고온 형상으로 지금 26도거든요. 거의 한여름이란 소리죠. 밖에 앉으면은 좀 타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나 볼까? 여러분 살면서 채석장 본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지금 처음이걸랑요. 채석장뷰 카페라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채석장을 보면서 카페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여기 사장님 진짜 똑똑이시네. 똑똑이시야.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채석장 뷰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세요? 전 너무 신기한데요? 저기 그 막 포크레인이랑 많은 중장비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이만하게 보여요. 이만하게. 여기 막 돌에 그 줄 가 있잖아요. 지금 줄 한 줄 한 칸 한 칸이 저 포크레인만한데 그럼 저기 가까이 가면 사람 얼마나 조그만 거야? 잘 가늠도 안 된다. 여기가 채석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카페는 슈 이렇게 채석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옆에 제가 있는 곳처럼 채석장을 볼 수 있게 길이 나와져 있어가지고 카페를 들리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석장만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채석장을 못 봤으면 진짜 저 카페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가 봐도 보라고 만들어진 이 데크가 있어가지고 굳이 카페를 가지 않더라도 채석장 뷰를 즐길 수 있다니까요. 제가 또 공짜 기차 타고 익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가성비 있게 여행을 해줘야지 이 여행이 뭔가 결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카페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면 맛이 어떤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려가가지고 뭐 시장 커피 같은 거 뭐 있으면 그런 거 하나 마시면서 돌아다니지 뭐. 내가 가는 곳이 꼭 카페가 되는 거지 뭐. 꼭 카페 들어가야만 하나.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뷰 좋은 전망 카페는 바깥보다 디저트 값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 저 절대 그거 돈 아까워서 안 가는 거 맞고요. 채석장을 눈으로 그냥 즐긴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이다. 와, 제가 저기 카페 앞에 있는 곳에서 보다가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완전 멋져요.
아, 그리고 여기 채석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완전 가까이에서 촬영하거나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 요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기에서 지금 작업자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진짜 먼지처럼 보여요, 먼지처럼. 내가 살다가 채석장에 와보게 될 줄이야. 근데 뭔가 진짜 저 가까이 가보면 진짜 흥미롭긴 하겠다. 그리고 여기 채석장 뷰를 관람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염 조심. 이 바람이 잘 맞으면은 저 채석장에서 돌가루 바람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있으면은 몸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슬슬 목이 칼칼해지는 게 이제 이동을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아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하나로마트. 여러분, 간식을 먹겠다던 남범이는 내려오는 게 뭘 찾지 못하고 시기적인 마트 하나로마트를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시기적인 마트답게 이거 단돈 3,000원, 이거 진짜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진짜 몸통만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3,000원이 말이 되냐고요. 못 참겠다. 저거는 진짜 못 본 음료수는 하나 먹어봐야지. 복숭아 봉봉. 복숭아 봉봉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거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거 단돈 1,000원이에요. 단돈 1,000원. 이게 말이 돼? 흔들어 드세요. 과육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황도 다이스가 50%나 들어있... 아, 50%는 뭐지? 5%? 황도 다이스가 5%나 들어있다고? 맛있겠다. 요 단 음료 먹으면은 디저트까지 원샷 원킬일 것 같거든요. 복숭아 봉봉 하나는 킵해도 없고 코코팜 망고 코코넛 있길래 이거 샀거든요. 이것도 먹어보려고요. 원래 코코팜이 망고맛도 있던가? 짜릿해지는 단맛 코코팜. 이거 한 캔 다 못 먹겠는데? 와, 단 거에 졌다 나 진짜. 아, 디저트 좋아한다고 말한 나 자신 진짜 반성해라. 이제 음료로 당분 섭취도 했고 아주 멋진 거 구경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익산의 명물인데 백제 유물 중에 하나, 미륵사지 석탑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륵사지 석탑까지 이동할 거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점심 식사했던 황등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 미륵사지까지는 버스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버스 배차가 25분입니다. 30분 이동할 건데 25분을 기다리고 버스를 타야 해요. 요게 지방에 오면은 여행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뚜벅이로 다닐 때는 버스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뚜벅이로 왔으니까 버스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제가 미륵사지를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무너지는 버스 정류장 아니고요. 여기에 진짜 버스가 서요.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했는데 가끔 그냥 도착 예정 없음만 뜨고 시간이 안 뜨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가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 정수리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다. 여러분, 제가 버스 타고 미륵사지를 가기 위해 내렸는데요. 뭔가 허허벌판에 버려진 기분입니다. 할머니 집 가면은 이런 풍경이었던 것 같은데. 저 멀리가 미륵사지거든요. 저기까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불고 너무 살랑살랑 기분 좋다. 흐드러지게 펴있는 벚꽃도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미륵사지 바로 입구 앞에 미륵사지 버스 정류장도 있거든요. 저는 향산이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제가 여기 향산역에서 내린 이유는 미륵사지가 미륵사지만 있는 거가 아니라
익산 국립박물관이랑 백제문화원이 같이 있어요. 저는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즐기기 위해 가지고 입구부터 찬찬히 훑고 올라가려고 여기서 내렸거든요. 만약에 미륵사지를 먼저 가보실 분들은 한 정거장 더 가서 정류장스러운 곳에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로는 백제문화원을 지나 미륵사지를 지나 박물관을 갈 거예요. 되게 멀리서도 뭔가 쪼매나게 보이네. 신기하다. 푸르르다 푸르러. 항산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백제문화체험관이고 저 오른쪽으로 박물관, 그 뒤쪽으로 미륵사지거든요. 이게 딱 순서대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전 동선을 이렇게 딱 짰어요. 일단 백제문화체험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이 친구는 익산의 마스코트예요. 룡이. 무슨 룡이더라? 아무튼 룡이에요. 제가 왜 문화체험관으로 온지 아세요? 바로 이곳에서는 백제 옷을 입어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옷을 빌려서 입어보려고요. 너무 재밌겠죠? 여기 백제문화체험관에서는 의복 빌리는데 6,000원이고 인생 네컷은 2,000원이거든요. 여기 짐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의복 체험하면서 짐 걱정하실 필요 없겠어요. 비밀번호는 비밀. 오케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왕과 왕비. 원하시는 스타일 종류, 변신하려. 왕비 컬러가 맞지 않아서 귀족 옷을 골랐습니다. 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2시간 동안 대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실내에서 사진 좀 뽕 뽑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제 귀족 옷을 입고 나왔고요. 2시간 안에 박물관이랑 미륵사지를 둘러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요 관종기 있는 옷 입고 둘러보려고 생각하니까 진짜 흥이 나는데요? 여기가 되게 그냥 다 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따로 찾아오실 필요 없이 백제문화체험관 찍고 그냥 쭉 나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지나고 자연스럽게 미륵사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큐에 모든 관광을 끝내버릴 수 있는. 뒤에서 햇님이 그냥 완전 두들겨 패고 있잖아, 나를. 살짝 덥긴 한데 귀족을 하고 싶은 자여, 이 무게를 견뎌라다 진짜. 여기 문화체험관에서 백제 옷에 대한 특징을 다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감동받았어요. 단순하게 의상 대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이 백제 문화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와, 대박이다, 너무 감동이야 이러면서 옷을 골랐거든요. 여기 백제 퍼스널 컬러가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왕과 왕비 옷이 보라색 너무 예쁜 게 있었는데 대보니까 저는 보라색이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 있죠? 니나니뇨 니나니뇨 니나니뇨. 어때? 나 안 창피하지? 나와 다니자. 무게를 견뎌라. 여기 왼편이 박물관, 여기가 미륵사지가 있는 곳입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남아있는 백제시대 절터 가운데 가장 큰데요. 여기는 2015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요 익산을 기점으로 금강을 통해 가지고 백제의 이 불교 문화가 저 일본까지 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제의 아주 그냥 태평성대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익산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중간에 작은 연못이고 그 뒤로 국보인 미륵사지 석탑이 보이거든요. 진짜 장관이에요. 절경이고요. 아니, 요런 의상 체험하는 거, 역사의 문화가 함께 있는 이 역사 유적지 앞에서 같이 입으니까 그냥 그 시대로 갑자기 온 기분이 들어가지고 마치 지금 나 백제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고 계신 게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직 갈 거면 한참 넘긴 했는데 이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요?
이거 의복을 입을까 말까 사실 오는 길 내내는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눈으로 이 의복을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입어야겠다 싶어서 입었거든요. 저의 선택에 아주 그냥 100점 만점을 날려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더하면은 이 여행이 더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저는 아마 익산 여행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륵사지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치마 조금 어렵네. 괜히 이거 잡으면서 다니는 게 아니구나. 아, 귀족들이 빨리 못 걷는 이유가 있었네. 쉽지 않아. 나 어떤데? 백지인 같아? 나 어떤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지금 카메라에서는 그 크기가 안 남기는 게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탑이래요. 왕 크고 왕 오래됐다. 왕크 왕오다 탑.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이 처음부터 석탑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목탑이었는데 석탑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석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석탑 같은 거를 가까이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생각보다 웅장하고 뭔가 모를 그 마음속 깊은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륵사지 옆에 있는 9층 동탑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 익산에 여행 오셔가지고 미륵사지 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 탑을 들어가서 미륵사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이로 바람이 여기 근데 통로가 꽤나 좁거든요. 아름답게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고 싶었던 풍경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탑 안에서 바라보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 뭔가 한 폭의 액자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사진에는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멋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마실 나온 공주님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하늘이 좋구나 야. 탁주 한 사발을 가지고 오너라. 근데 여기 되게 좁거든요. 나가는 거 현실도. 잘못하면 여기 머리 박아요. 공주님 쭈구리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 미륵사지 석탑이 진짜 볼 게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지어졌는지 느껴질 만한 풍경과 그 위치 선정? 이런 게 다 고스란히 전달되는 기분이에요. 오래 머무를 만한 관람 장소는 아니지만 익산에 오시면은 꼭 한 번 들러가지고 요 백제시대 때 가장 컸던 절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못 같은 거 진짜 너무 장관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의 과거가 떠오르는 기분입니다. 여기 왜 동양 최대의 절터가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익산 여행 올 때 힐링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 모든 물욕과 이 나쁜 마음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에요. 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미륵사지도 구경하고 국립익산박물관도 잠깐 구경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코레일에서 기차표 100%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 명소들에 방문해가지고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해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거 취지 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즐겁게 관광하고 그냥 QR 간단하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백제 옷도 입고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즐겼걸랑요. 여러분 지금 제가 관광 안내소가 굳게 닫혀가지고 지금 살짝 소름 돋았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외부에 QR 찍는 게 있어서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 앱을 보면은 이 QR 찍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QR 인증해야 되는 관광지는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여행 루트에 따라가지고 거길 방문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진짜 방문하시면 딱이에요. 저는 딱 미륵사지를 와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인증을 마쳤습니다. 여행지는 한 곳이 아니라 2곳 정도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행 곳곳 돌아다니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기차표를 할인받은 만큼 익산에서 아주 배불리 먹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비빔밥 하나밖에 못 먹었지만 얼른 이제 시내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렛츠고 렛츠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라도에 왔으면 막걸리 한 상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한 상 먹으러 왔습니다.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요거 맥주 3병에 이 안주 한 상 싹 차려가지고 단돈 27,000원. 맥주 3병 포함. 저 지금 전라도 인심에 죽어갑니다. 제가 지금 온 이곳은 어디냐면은 꾼이라는 술집인데, 원래 전라도에 가면은 막걸리 한 상, 맥주 한 상 하면서 안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 상씩 차려주는 게 유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상을 차려주고 맥주 3병을 주시는데 27,000원 수가 있죠? 진짜 사장님 진짜 만수무강하시고 진짜 건강하시고 진짜 복 받으세요. 뭐야 이거? 쑥튀김인가? 게 한 마리 뚝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국물에서 끝. 그냥 모든 안주도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짜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나는 맥주 3병만 먹어도 지금 서울에서 과자랑 먹어야 돼.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요런 편육 같은 거 있잖아요. 술집 가서 편육 한 상을 먹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데 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편육을 조금씩만 맛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편육을 마지막으로 맛본 게 장례식장에서 맛본 거였거든요. 난 그동안 맛이 길들여지지 않은 편육을 먹었던 것이야. 와, 여기 와서 먹으니까 그냥 족발인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 진짜 와, 진짜 감동. 그냥 족발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잘 왔다. 잘 왔지? 갑자기 사진 나왔대. 나 없던데. 근데 여기 되게 맛있다. 전라도 여행하면서 음식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대체 뭐지? 아니 무슨 이렇게 가자미 한 마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튀겨주신 거야. 진짜 전라도 와서 호강하네, 호강해. 제야의 고수가 운영하는 술집에 운 좋게 들어온 것 같다. 너무 잘 찾아왔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여행 시작할 때 사람들이 꼭 가는 맛집들을 검색을 하잖아.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근데 그 노선을 틀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난 원래 이렇게 항상 깔아주는 거 여러 가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먹는 거든 행동하는 거든. 결론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다.
안녕하세요. 박종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군요. 5번 떨어졌습니다.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철이 철이다 보니 잠깐 손님이 오고 오셨다가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화이팅. 지금 갑자기 사장님께서 간판보를 끄셨거든요. 현재 시간 8시 41분밖에 안 됐거든요. 저 살짝 무서졌는데 일단은 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나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야,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익산의 건강을 위해서, 구독자님의 건강을 위해서. 뇌절. 여러분 너무 즐겁고 진짜 사장님이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빠르게 집중해서 더 마시고 나갈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껌뻑이지만 저는 좀 빠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실 거죠? 야, 진짜 익산 맛의 최고 높다 이거야. 근데 저 일부러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 저기서는 맥주만 마셨거든요. 저 집에 가는 길에 또 맛있는 거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안전하게 집까지 복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왜냐? 여기 내가 모르는 동네니까. 정신 똑대 차리고 집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익산의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가 넘었고요. 제 부은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얼큰하게 놀았다는 뜻이죠. 지금 굉장히 해장이 필요한 상태여서 익산 오면 다들 맛있게 드시는 라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으로 깔끔하게 해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이곳입니다. 너의 해장을 시켜줄 맛있는 라면집. 여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기 라면 탕수육부합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왜? 트리플은 또 뭐야? 아니 여기가 진짜 탕수육에 단순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식집이라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짬뽕라면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기 진짜 딱 라면이랑 탕수육만 파시거든요. 그냥 라면 탕수육 투트랙. 짬뽕 라면 또 얼마나 해장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진짜 국물부터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네. 제가 온 대일분식은 매주 화요일이 휴무라고 하니 만약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 하십시오. 탕수육이 나왔고요.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딱 4,000원 한 접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탕수육 같은 거 한 접시 시키면은 다른 음식 먹기가 좀 배부르잖아요. 탕수육 하나가 진짜 한 끼 식사에 안 되니까. 저는 한 끼에 음식을 많이씩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양한 메뉴를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기대돼요. 왜 이렇게 배고픈 거야? 진짜 나만 배고파? 탕수육 얼른 먹어봐야겠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 진짜 맛있다. 고기, 그냥 고기튀김인데? 탕수육 고기튀김이긴 하지. 짬뽕을 맛있게 먹기 위해 오감만족 아이템 획득하였습니다. 어떤데? 아시죠? 바지락 국물 그냥 해장의 그냥 끝판왕인 거. 바지락 짬뽕 라면으로 시켰걸랑요? 국물로 내 속을 달래주겠다 이거야. 국물 먼저 렛츠고. 국물 색깔 장난 아니다. 그냥 짬뽕인데?
와, 이거 그냥. 오늘 진짜 미쳤다, 이네. 아, 칼칼하다.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맵찔이 정도에서 거의 마지막이다. 라면 진짜 잘 끓이셨다. 면이 완전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은 해장 뭘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살짝 국물파긴 하거든요. 그 딱 시원한 국물 먹으면 싹 쏙 내려가는 그 느낌 있죠. 그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뭐 지나가다 하면 국물로 해장하는 편인데, 아니면 냉면도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은 지금 살짝 진짜 꾸리꾸리한 게 짬뽕라면 해장으로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바지락 향이 싹 배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칼칼해서 팍팍 먹기가 힘들어. 나에게 쥐약이야, 매콤 뜨겁기. 이거 조합이 끝판왕인 게 살짝 칼칼하고 너무 매워서 야, 매운 거 같아. 그럼 딱 탕수육을 샥 내려. 그럼 다시 또 라면을 먹어. 그리고 다시 탕수육을 먹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뚝딱. 내 기준 신라면보다 맵다. 매운 거를 싫어하면 모르겠는데 매운 걸 좋아하지만 매운 걸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피지컬이 안 되니까 늘 아쉬워.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완전 배 터질 것 같아요. 아니, 탕수육 한 그릇을 마지막에 좀 추가했더니 진짜 배돼지 완전 꼬매가 될 정도로 진짜 배가 너무 불러요. 일단 좀 정신을 차려볼까? 여기가 어디더라? 제가 원래 평소에 라면을 밖에서 사 먹는 거를 선호하지를 않아요. 라면 그냥 뭐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밖에서 사 먹냐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맛있는 라면집이었어요. 웍으로 막 이렇게 요리해준 짬뽕 같았다니까요. 원래 라면 하나 다 비우는 거 조금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아주 맛있었다는 소리죠. 제가 다 먹었다는 거는. 생각보다 맛이 너무 있어서 놀란 가게였어요. 조금 다른 요리의 라면을 먹고 싶으신 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익산 여행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저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익산 여행을 공짜로 왔잖아요. 기차표 0원으로. 그거 관련된 미션을 하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어제는 미륵사지에서 QR을 인증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QR을 인증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인증센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let츠고 미션을 처리하러 가자. 안녕. 아야. 아, 예뻐. 뭐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미용? 몇 살이에요? 14살 어르신이었네? 아이고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야, 너 이렇게 사람 좋아해서 어떡해.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네. 길 가다가 만난 귀여운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시지요. 빠이빠이. 아니, 길을 가다가 저기 봉순이였거든요. 방금 강아지 이름이. 촉촉촉촉 와서 만져줄 때까지 계속 촉촉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만져줄 수가 없었어요. 익산의 행복을 느끼고 간다. 꽃은내 겁나게 생겼는데 꽃은내 하나도 안 나네. 어르신이 엄청 깨끗하게 씻겨주시나 보다. 키우기에는 사실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그거 너무 귀엽잖아요. 행복했다.
이곳입니다. 저의 두 번째 미션 클리어할 장소. 익산 근대 역사관. 익산 근대 역사관. 익산 근대 역사관. 익산 근대 역사관. 왜? 자, 여러분 제 발음 듣기 힘드시진 않으시죠? 저 진짜 열심히 말하려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거든요. 진짜 가나다라 다시 배워야 할 판이야. 익산이 여행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레트로한 도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스팟을 가보진 못했는데 레트로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행하면은 아주 즐거워할 옛거리들 이런 것도 많고 엄청 오래된 노포 이런 음식점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익산에서 이런 곳들을 관광지화를 되게 잘해가지고 잘 꾸며놔가지고 옛날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여행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요 역사관도 한번 들어가가지고 어떤 레트로함이 있는지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구경하다가 QR 못 찍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이걸로 여행 왔는데 이거 하라는 거는 잘 지켜야지. 여기 이렇게 입구에 QR 코드 인증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딱 핸드폰 어플로 인증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잉? 인증 완료! 저는 이렇게 QR 인증을 마쳤는데요. 두 곳을 인증하면 되는데 이 코렐 어플로 인증을 하시면은 이제 하루에서 한 3일 이내에 승인이 넘어가고 제가 결제한 기차 금액 100%를 다시 포인트로 환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여행할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공짜 여행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용해 보세요. 아셨죠? 전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역사관 구경하러 가볼게요. 네, 말이. 여기는 진짜 익산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은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쭉 훑어보면은 익산에 대한 근대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그래서 전 조용히 여기 진짜 관람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람하시는 분들께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익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저 떠오려고 맛집고 볼 거 많고 재밌고 익산 최고.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전라도의 손맛은. 여러분 저는 근대 역사관 다 보고 나왔거든요. 여기는 엄청 관광 포인트라기보다는 익산 근대에 대해서 정말 딱 짧고 굵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딱 밀집해 있는 역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여행하는 도시의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걸 알면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까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여기 근대 역사관을 마지막으로 집에 올라갈 채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기차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 가기 전에 간식도 먹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진짜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봐 방금 또 했어. 그게 진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를 지금 줄이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가끔씩 이렇게 막 어버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아니 근데 진짜는 한국인들 그냥 말 시작점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멋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응원해 주세요. 근데 아니 그러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여러분 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익산 여행 이렇게 멋있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근데 진짜를 쓰지 않으니까 말 시작을 못 하겠네 진짜로. 아니 저 시어증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부터 제가 때문에 이제 안 되잖아.